이번 시간에는 금연 실행기나 금연 유지기에서의 중독 상담에 관해 공부하시겠습니다. 먼저 금연 실행기나 유지기에서 할 수 있는 인지행동 치료 기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연 실행기에서는 혐오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흡연과 관련된 혐오 조건을 형성하는 거죠. 그리고 먼저 실제로 혐오 조건을 형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흡연 행동과 실제 혐오 자극인 전기 충격이나 구토약물을 짝지어주거나 오래된 마른 담배를 흡연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오래되어서 퀴퀴한 냄새가 나는 마른 담배를 스테일 시가렛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담배를 빠르게 흡연하게 하는 것도 혐오 조건을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연구에서는 전기 충격보다 구토약물이나 구토를 유발하는 스테일 시가렛이 혐오 치료에 효과가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혐오감은 구토 반사와 상관이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혐오감은 혀의 맛과 구토 느낌을 담당하는 뇌 도피질에서 처리합니다. 이 생존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구토 반사는 아주 민감하고 오래 강렬하게 기억되어서 혐오감을 느끼고 또 인간이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대상을 피할 수 있게 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실제로 혐오 조건을 형성하는 것은 신체적으로 무리가 갈 수 있고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의료진과 함께 행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상으로 혐오 조건을 형성하는 상상증가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 흡연 행동을 하게 하면서 구토 느낌과 같은 불쾌감이나 다른 부정적인 상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조금 지난 후에는 이제 금연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고 또 긍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상상하게 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금연 심상 훈련 음성 테이프를 만들어서 이 내담자들에게 적용해 왔습니다. 금연 유지기에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인지행동 기법은 금연 행동에 대한 강화입니다. 니코틴 중독자가 금연 행동을 지속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생활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금연에 따른 보상을 경험해야 하니까요. 물론 금연에 따른 건강상의 보상은 반드시 따르지만 단시일 내에 느낄 수 없는 것들도 많고 또 이 점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몸의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계획된 보상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단시일 내에 나타나는 사회적 보상이 있을 수 있지만 전문적인 중독 상담에서는 바로 경험할 수 있는 보상 체계를 계획해야 합니다. 금연과 관련해서 자기가 이 강화 계획을 세우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은 약 한 15년 전에 제 내담자였던 분이 금연과 관련해서 자기 강화를 계획한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금연을 한 3일 정도 성공하면 집에서 자녀들과 3일 금연 성공 파티를 한다고 계획하였습니다. 파티라고는 하지만 사실 배달 음식 시켜놓고 기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내담자는 하루 흡연량인 2갑의 담배값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자기 보상을 정했다고 저한테 소개했습니다. 금연 일주일째가 되면 가족과 외식을 한다고 했고요. 또 2주째가 되면 가족과 놀이공원에 가겠다고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금연 4주째 즉 한 달 정도가 지난 이후에는 형제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처음에 형제들을 집으로 초대할 때는 그냥 전화로 명절 때만 모이고 따로 너무 모이지를 않아서 그냥 우리 집에서 와서 한번 식사나 하자라고 하면서 동생들 가족들을 이렇게 초청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잘 준비된 식사가 이제 끝나고 나면 나중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겠다 그래요. 다름 아니라 내가 겸사겸사해서 불렀는데 이제 자신이 담배 끊은 게 이제 한 달 정도 지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또 기념할 그런 것도 또 한 가지 이유다라고 이야기하겠다고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100일 동안 금연에 성공하면 금연 100일 기념 금반지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금값이 너무 폭등했지만 그때는 금값이 한 돈에 한 5, 6만 원 정도 했기 때문에 100일 금연한 정도의 돈으로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또 6개월 정도 금연하면 제주도 여행 그리고 한 1년
동안 금연을 성공하면 동남아 여행을 가겠다고 계획했습니다. 요즘 담배값이 한 4, 5천 원 정도 하니까 두 갑 정도 피운다면 1년에 한 4,500원으로 계산했을 때 328만 원 정도 가량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 차원에서 충분히 이런 보상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금연 실행기나 유지기에서의 중독 상담에 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먼저 중독 상담을 하면서 금연 시작일을 함께 정해놓고 시도를 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상담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흡연자가 금연 시도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성급히 판단을 내리거나 섣불리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중독자가 금연 시작일을 다시 정하고자 한다면 전략을 재정비해서 동기를 더욱 강화시키고 그리고 계획을 또 실행에 옮기도록 유도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번째 계획에서도 따르지 않았다고 하면 중독자가 단지 이 안도감만 느끼려고 습관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닌지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상담자가 이 시점에서 상담을 종료하고 중독자가 스스로 적어도 하루 정도는 금연을 한 이후에 상담을 요청하라고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금연 시도 후에 다시 흡연한 중독자를 상담하는 요령인데요. 이 중독자가 금연을 시도하긴 하지만 초기에 다시 흡연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이 니코틴 중독을 상담하는 도중에 내담자가 다시 흡연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걸 이제 이 학습의 기회로 삼아서 같은 상황에서 또 다른 실수를 하지 않도록 이런 중독자를 도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금연을 시도하다가 한 번의 실수로 한 개삐 정도 흡연하면 완전히 금연을 포기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중독 상담에서는 절제 위반 효과라고 합니다. 사실 몇 개월 동안 금연하다가 한 개피를 흡연하면 신체적으로 치명적인 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다시 중독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정도 금연하다가 이 흡연 갈망이 너무 심해서 고민하면 한두 모금 흡연하는 것은 상관없겠지 하고 이제 흡연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바로 30초 아니면 1분 전의 생각과는 다르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완전히 이제 실패했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전의 중독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꽤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절제 위반 효과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금연 준비기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중독자에게 그런 사실을 경고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모금의 흡연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 거죠. 그리고 만약 한 개비의 담배를 흡연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상담자에게 바로 전화하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의 실수가 절제 위반 효과로 나타나지 않도록 상담자가 도움을 줘야 하는 겁니다. 니코틴 중독을 상담할 때 금연 실행기에서 나타나는 금단 증상의 호소에 대한 상담도 해야 되겠죠. 사실 흡연자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이 금단 증상에 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금단 증상을 겪게 되면 굉장히 또 혼란스러워해요. 그러면서도. 그리고 아주 금연 동기를 위협받게 되죠. 게다가 금연을 하게 되면 중독의 일반적인 금단 증상 외에도 여러 신체적인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가래가 더 나오게 된다든지 또 여드름 같은 것들이 몸에서 나타나게 되죠. 상담자는 그런 신체적 변화와 관련해서 이 내담자보러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각 금단 증상이 어느 정도로 지속되는지를 중독자에게 또 알려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금연에서 나타나는 그런 신체적인 이런 증상들이 무해하고 정상적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금단 증상의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긍정적인 피드백을 줘서 금연에 대한 자신감을 또 북돋아 줘야 하는 것이 또 상담자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다음은 이 재발 위험 사항에 관해서 대처하는 것을 돕는 방법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흡연자가 이 금연을 시작해서 겪는 어려움에 잘 대처하지 못하면 이 금연에 실패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는 중독자가 금연 이후에 어려웠던 사항들을 열거하게 하고 또 각 사항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함께 분석해 보는 겁니다.
각 상황에서 중독자가 선택해서 실행했던 이 방식의 효율성을 자세히 분석한 이후에 다시 사용할 것인지, 사용한다면 그대로 다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수정해서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수정해서 적용한다면 어떻게 수정해서 적용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합니다. 모든 회계에서 상담자는 흡연 재발 위기 상황을 예측하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처 전략을 강구해서 중독자를 준비시켜야 합니다. 매번의 회계에서는 전 회계에서 계획된 대처 방식을 잘 실행했는지의 여부, 또 다른 상황에서도 적용 가능할지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금연 유지기에 또 지속되는 금단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그래서 이런 점도 저희 상담자들이 어떻게 중재해 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금연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뭐 처음보다 훨씬 쉬워지는 상황이 있는가 하면 비교적 오래 지나도 여전히 힘든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연 초기에는 시도 때도 없이 이 신체적 금단 증상을 강하게 느끼게 되지만 금연 유지기에서는 심리적 금단 증상,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이 조건화된 금단 증상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화됐던 자극을 경험을 오랫동안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1년 반이 됐는데도 그 자극이 이 담배 끊고 첫 번째 이렇게 맞닥뜨리는 거라면 이 흡연 갈망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 그래서 흡연 갈망을 1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강하게 느끼느냐 해서 이렇게 포기할 가능성들이 있어요. 나 이렇게는 못 산다. 근데 그게 자주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그렇게 자극이 학습되었다는 것을 알게 돼서 대처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이 금연 유지기에서는 내담자에게 이 비흡연자로서의 자기 이미지를 확립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흡연자가 이 금연을 시작하고 한동안은 흡연자로서의 자기 이미지와 또 새로 채택된 비흡연자로서의 이 행동 사이에 부조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수년 혹은 십수년 동안 흡연을 해왔으니까 이 잠시 흡연 행동을 그만두었다고 해서 자신을 비흡연자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당연한 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도와서 이 비흡연자로서의 이 이미지를 이렇게 확립시켜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흡연자였던 사람은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을 이제 알리고 또 금연 초기부터 자기 이미지를 비흡연자로 처음서부터 설정하게 돕게 되면 뭐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이 알코올 중독의 경우에는 이제 30년간 금주에서 회복 중인 알코올 중독자로 자신을 소개하지만 니코틴 중독의 경우에는 금연하고 하루 이틀 지난 이후에도 자신을 담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비흡연자로 이미지화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끝으로 다른 상담처럼 니코틴 중독 상담도 어느 시기가 되면 종결해야 되기 때문에 종결 상담 회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담을 종결한 이후에 내담자가 상담자의 지원 없이도 계속 금연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돕는 것이 이 종결 회기의 목적인 것이죠. 이때 내담자가 그동안 사용했던 재발 위기 사항에 대한 대처 전략을 계속 사용하도록 격려하고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했지만 예상 가능한 위기 사항에 관해서도 논의해보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연 실행기와 또 유지기에서 해야 하는 중독 상담에 관해서 공부하셨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